안녕하세요. 존 버나드며 금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금 가격이 뭐 요즘 등락을 거듭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겁을 주지만 우리는 지금 금을 뭐 한두 달로 이렇게 단기로 우리가 승부 보는 게 아니고 긴 시계를 갖고 긴 장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이 기축통화 패권과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가 소위 달러라고 하는 이 통화가 앞으로도 영원히 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탈달러 계열인 브릭스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런 걸 여러 가지 봤을 때 다극화 시대는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서 금과 뭐 은을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실물로도 매입하고 있고, ETF랑 그다음에 뭐 KRX 금시장 거기에서도 제가 종이금이라고 하죠. 그것도 일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 포트폴리오에는 주식도 있지만 금이랑 이런 것도 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긴 호흡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로 뭐 이게 지금 뭐 4,0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등락이 나오면서 점점 뭐 이게 또 떨어질 것 같아. 어떤 분들은 뭐 3,000달러까지 간다고 이런 겁을 또 주잖아요. 3,000달러까지 떨어진다. 근데 떨어진다 한들 장기로 보면은 저는 뭐 2만 달러 간다고 보거든요. 장기로 봤을 때. 그런데 뭐 2만 달러 가는 이런 여정 속에서 3,000달러 떨어졌다가 또 4,000달러 올랐다가 또 다시 뭐 3,500 됐다가 5,000 됐다가 또 5,000에서 4,500 됐다가 6,000 됐다가 이런 흐름이 여러분들 있을 텐데, 이거를 못 버티면은 2만까지 여러분들 못 가고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뉴스들도 있어요. 금 요쪽 이쪽 시장 있잖아요. 금이랑 은 시장에서 이런 새로운 뉴스들이 업데이트 많이 돼요. 외국의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 외국에도 뭐 이렇게 우리나라 뭐 경제연구소 뭐 무슨 오 단장님, 그다음에 어디 경제 아카데미 뭐 소장, 아카데미 뭐 대표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무슨 교수,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수님들이 막 경제 인플루언서 하면서 뭐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금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다음에 미국의 뭐 경제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에도 그렇게 해주는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요. 저는 외국 자료들 많이 찾아보고 외국의 기사들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기사들을 제가 요약을 많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은이랑 금이랑 짧게 올려도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뭐냐, 이 탈달러가 가속되면서 중국의 금 매입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을 지금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공식 발표보다 오히려 10배 이상 더 몰래 모으고 있다, 이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 뭐 예전부터 지금 중국은 여기 나와 있죠. 금을 지금 사고 있고 미국채를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아마 4월 달 자료 겁니다. 4월 달, 5월 달 자료인데요. 지금은 더 줄이고 있죠. 지금 보시면 중국이 가장 많이 원래 미국채를, 미국 국채 채권이죠, 이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미국 채권을 줄여가고 있고 오히려 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이 그걸 다 받아주고 있죠. 그다음에 영국과 일본이 가장 많이 이렇게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계속 그 채권을 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뒤로도 지금 탈달러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이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죠. 위안화 결제 시스템도 계속 커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브릭스랑도 이제는 위안화 거래를 계속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에는 달러의 이런 비중을 줄이고 아마도 중국에서는 금으로 이렇게 좀 근본이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체스를 둘 때 아니면 바둑을 둘 때, 장기를 둘 때 이 장군 있잖아요. 왕을 치려고 점점 계속 이 빌드업을 하는 거 아닌가, 작업을 하는 거 아닌가, 이거를 한 번씩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또 보시는데요. 중국의 중앙은행이 있잖아요. PBOC라고 해야 되나? 지금 보면 12개월 연속으로 공식과 비공식적으로 금을 조용히 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업체에서 채굴한 모든 금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니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개편에 대비해서 이거를 계속 몰래 쌓아 놓을 수가 있다, 이런 의심이 계속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석가들은 중국이 이 미국 달러를 벗어나 이 투자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이거를 지금 공식 발표보다 한 10배가 넘는 수치로 이 금괴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계속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이제
금 매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채굴을 해도 이런 채굴량을 발표를 잘 제대로 안 하고 모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파이낸셜 타임즈죠. 여기에서도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 금가 폭등의 핵심 원인은 중국의 대규모 비공식 금 매입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달러를 위해서 중국은 지금 공식 발표보다 10배 이상 뒤로 금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중의 금이 지금 말라버리고, 그래서 지금 금이 어디 갔냐 이렇게 되면서 금 가격이 폭등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숨겨진 금 매입이 뭐가 있을까? 지금 보니까 PBOC, 중국의 인민은행이죠. PBOC 공식 발표로는 6월에 2.2톤, 그다음에 7월에 1.9톤, 8월에 1.9톤 이렇게 금 매입을 했대요. 그런데 소시에테 제네럴 여기 있죠. 여기에서 실제 매입량은 최대 250톤 정도로 추정한다. 거의 10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전 세계 중앙은행의 매입량의 3분의 1 이상을 이렇게 매입하고 있을 것이다. 저도 중국이 진짜 규모가 사이즈가 있는데 이 정도는 매입하지 않을까요? 몰래 이 정도는 저도 매입할 것 같다, 이런 의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JBMA에서는요, 중국의 금 보유량은 공식이 2262톤인데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엄청 작은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비공식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죠. 실제는 약 5,000톤 이상으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다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짜 금 보유량은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짤도 있습니다. 이런 좀 재미난 짤인데요. 시진핑이 손가락 하나만 튕기면 금은 하룻밤 사이에 거의 어떤 가격으로든 재평가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달러를 먼지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마르셀로드 파이낸스 추정에 따르면요, 여기 지금 중국은 7만 5천 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8,133톤인데요.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7만 5천 톤을 갖고 있다는 이런 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이 대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다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파이낸스 가서 한번 이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식 자료보다는 분명히 중국은 더 많이 금을 모아가고 있고 뒤에서 이렇게 한 방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이란 이런 나라 자체가 공산당이기도 하고 이 자료를 꽁꽁 숨기고 나중에 이렇게 한 방, 결정적인 한 방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뭐 트럼프처럼 앞에서 떠벌리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있다가 결정적인 한 방을 이렇게 두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계 중앙은행들은요, 이제는 미국 국채보다 더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미국 국채가 23%로 줄어들었고 금 보유량이 24%로 늘어났어요. 여기 나와 있죠. 전 세계 중앙은행도 금 사재기 중이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금 비중이 10%에서 26%로 급증을 했고요. 달러 다음으로 가장 큰 준비 자산으로 부상을 했다. 그리고 금값은 온스당 4,300달러 돌파했었죠. 했다가 지금 4,000달러, 4,100달러 이렇게 눌려 있는데 앞으로 저는 더 잘 가지 않을까. 내년은 뭐 5,000달러, 길게는 진짜 8,000달러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10,000달러까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더 길게는 뭐 20,000달러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예전에 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50대 60대 분들 젊으셨을 때 금 한 돈이 뭐 7만 원, 뭐 10만 원 뭐 이럴 때 있었잖아요. 10 몇만 원. 근데 지금 얼마죠? 거의 뭐 70만 원, 80만 원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금값이 오른 거 봤을 때는 앞으로도 그만큼 더 오를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모두 비공식 매입으로 돌리냐 이렇게 보니까요. IMF의 보고시에는 금 매입 규모가 노출되고요. 미국의 이 보복 가능성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WGC에서는 4년 전에 금 매입을 90% 이거를 IMF에 보고했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최근에는 34%만 보고하고 있고요. 중국은 지금 PBOC 외에 지금 SAFE 외환관리국이죠. 그다음에 CIC 국부펀드, 그다음에 PLA 인민해방군 이런 데에 지금 공시 의무 없는 기관들을 통해서 금을 매입하고 있다. 그래서 불투명성이 증가한다. 그렇죠. 뒤에서 몰래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모두가 아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금 시장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제 비공식적으로도 금을 매입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비공식적으로 매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금 수급의 흐름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여러분들 진짜 골드바 이거 있잖아요. 99.99 이거 이제 수급도 나중에는 어려워질 수 있다. 나중에 이제 대공황이 오거나 아니면은 진짜 엄청난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공급 대란이 이미 뭐 지금 살짝 풀렸지만 이 실버바에서도 있었죠, 공급 대란이. 그래서 공급 대란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금 매입은 위성으로도 이제 추적이 불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정확하게 중국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거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종 이런 기사도 들리잖아요. 이런 기사 때문에 뭐 금 가격이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사, 뭐 중국이 8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인 뭐 1000톤 이상의 금을 함유한 초대형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게 나와도 아마 사실 여부는 지금 미지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거 캐봐야 알고, 그리고 캔 거를 중국에서 이거를 지들이 몰래 가져가지 보고를 안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요, 보고도 안 하고 몰래 뒤에 금고로 아마 쟁여 놓을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해서 이걸 또 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공식 발표 금 보유량이 10배인 거냐, 아니면은 금 10배를 더 모았다는 거냐, 그러니까 공식 발표 이 금 보유량이 10배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챗 GPT에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인민은행 PBOC 여기에서 IMF에 보고하는 금 매입량은 여기 나와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 1.9, 1.9 이렇게 소량만 공개를 한다. 이 숫자는 세계 금융기관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얘네들 더 모았을 텐데 뭐 이 정도밖에 안 모아. 중국이 경제 규모가 있는데, 그리고 미국이랑 척지고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모은다고. 그래서 믿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실제 매입은 극히 일부만 공개를 하는 것이다, 다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배를 더 샀다는 의미는 뭐냐, 이렇게 보니까 소시에테 제네랄이 분석한 10배란 공식 발표가 한 달에 2톤에서 3톤 수준으로 매입을 하는데 실제 매입량은 10배 이상으로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월 20톤 정도. 그러니까 공식 발표는 월 2톤인데요. 월 한 20톤 이상 아마 중국에서 매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간으로 보면은요, 뭐 발표학기는 뭐 40톤 안팎인데요. 실제 매입은 아마 250톤 이상은 매입하지 않을까, 최대.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식 발표량의 6배에서 10배 수준으로 아마 매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겉으로는 조금 샀다고 말하지만 뒤에는 10배 가까운 물량을 조용히 쓸어담고 있다는 뜻이다. 이게 무서운 거죠. 나중에 어떤 위기가 닥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크게 한 방을 때리려고 준비 중일 수도 있다, 탈달러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공식 발표량과 실제 추정치가 이렇게 차이 날까? 이렇게 하니까 차이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 흩어서 매입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으로. 자, PBOC에서 공식 보고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환관리국 여기는 의무가 없고, 국부펀드도 보고 의무가 없고요. 그 다음에 PLA 인민해방군도 완전 비공개 매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공개 매입이 가능한 3개 기관에서도 매입을 할 수가 있고요. PBOC는 뭐 공개를 하지만 소량만 사면 되고, 여기 3개 기관에서 엄청난 규모의 이런 거를 대량 매입한다고 하면요, 이거는 공식 발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괴리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모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10배는 금 보유량 자체가 10배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체 금 보유고가 공식치의 10배라는 뜻은 아니다. 근데 매입량, 유입 속도가 공식 발표보다 최대 10배 많다는 뜻이다. 그만큼 여러분들 달러의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국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 보유고는 뭐 2262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장 추정치는 약 5,000톤, 그러니까 2배 정도 이상은 아마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합쳐서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고는 2배 차이고요, 매입 속도 월간 연간 매입량은 최대 10배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5,000톤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20배 30배 이상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까지 나오니까 대체 얼마를 갖고 있는지는 이거는 진짜 미지수다. 이건 까봐야 알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포트녹스죠. 포트녹스에서 그리고 금을 뭐 4,200톤인가 포트녹스에, 그게 진짜 있는지 그건 거기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까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정리할 수 있으면 빨리 정리해서 그 얘기도 한번 올려드리면서 좀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거든요. 금 이런 얘기 하면은 너무 재밌고, 그리고 중국에서 요즘 하고 있는 게 뭐냐, 이 백금 있잖아요. 플래티넘 이 시장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저우에 이 선물거래소 이 매일 플래티넘 및 팔라듐 재고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이 팔라듐이랑 플래티넘이 이 세계에서 가장
시장이 크지만 이 가장 불투명한 시장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이게 거래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전례 없는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이 백금 있잖아요. 백금이 올해 80%나 급등을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금보다 더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수년간 이 공급난이 악화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공식적인 중국 재고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런던 시장에도 공공 재고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공급 부족은 실제이다. 그래서 중국의 수입량이 이제는 중국 국내의 소비량 추정치를 앞질렀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36년, 그러니까 전문가 존슨 매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이 분야에서 종사했지만 백금, 플래티넘에서 이렇게 지속되는 것을 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세금 변경 전에 중국은 금속이 유입이 되다. 그래서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싼 수준으로 이렇게 백금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플래티넘이.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시장도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말 스펀지 형태의 백금을 수용한 최초의 거래소가 지금 광저우 선물 거래소에 생긴다고 하거든요. 원래 이런 금속 이런 거는 런던 선물 거래소,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서방에서 이제 아시아로 가져오겠다. 그걸 중국이 다 이제 뭐 홍콩이랑 광저우랑 상하이랑 이쪽으로 해서 다 가져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재 기회가 창출이 되고 있고, 국제 가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자재 이런 거에 대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요. 산업 사용자는 임대에서 직접 구매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물리적 이 피지컬 백금이죠. 피지컬 백금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백금을 철수함에 따라 이제 새로운 투명성, 이제 실제로 공급이 얼마가 부족한지 이런 거를 아마 중국에서 많이 보여줄 것이다. 이거는 뭐다? 이 런던에서 이 종이금이나 아니면 종이백금, 이 종이 장사하지 마라. 이 레버리지나 아니면 선물 이런 걸로 종이 장사하니까 니들이 지금 더 많이 팔고 폭리를 취하고 가격을 아마 이렇게 뭐라고 하죠?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는 일일 재고를 공개를 해서 팔라듐이랑 플래티넘을 선물 이 상품을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해석을 해드리자면 재고 데이터를 매일 공개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에 얼마나 있냐 이거를 공개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지금까지 전혀 없던 이런 재고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국입니다. 그래서 재고 공개는 글로벌 가격에도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이 백금 현물 계약이나 뭐 이런 게 재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존재를 한다니까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해져서 국제 가격을 이제 중국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강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백금 가격이 지금 80%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중국의 수입 급증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 왜 그러냐? 자동차 배출가스 촉매제로 이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이 부족되고 있고, 여기 몇 개 있는데 백금이 배기가스 촉매제가 되고,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고, 화학 공정 촉매, 그다음에 전자 정밀 산업에도 들어가고, 주얼리도 쓰이고, 그다음에 ETF 실물 투자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수요 때문에 지금 백금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백금이 공급 과잉으로 이제 재고 증가한다. 이렇게 중국에서 이런 거를 공개하고 투명성을 가지고 이렇게 수입도 사재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공급 과잉도 이제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백금은 금은처럼 금괴 형태로 보관되지 않으며 이 분말 스펀지 형태로 이렇게, 원래 지금 런던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투명성이 좀 부족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말이나 스펀지 형태, 약간 골드바 이렇게 금괴 형태로 보관이 안 되니까 약간 뭐 런던에서도 공개 데이터가 없고 막 개판이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백금 이런 게 지금 보면은요, 소수 전문 시장 조성자,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 개인 금고에 뭐 과립이나 분말 형태로 이렇게 보관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뭐 보시면은 시장에서도 이게 잘 공개가 잘 안 됐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백금 뭐 이거 보면은 너무 재밌거든요. 금과 은이랑 다르게 이제 금괴 형태로 이렇게 매달 재고가 이렇게 발표되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뉴욕 상호거래소 이쪽에서도 연계되는 재고 데이터가 제공이 되지만 이 주조판이나 주계 형태, 이 골드바 이런 형태로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있는지 그게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었으면. 근데 여기 지금 광저우에서 이제 거래소가 생기잖아요. 여기는 산업용으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펀지 형태의 금속 납품으로도 이거를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점점 이런 바뀌는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보면은요, 미국과 중국이 이제 동시에 백금을 또 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긴축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임대 비용, 리스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게 늘어나니까 이렇게 지금 빌리지 말고 이제는 직접 사자. 그래서 리스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제 직접 사자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광저우 거래소는 이제 스펀지 금속 인도도
허용을 하겠다.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폰지나 이 분말, 파우더 형태로도 인수가 허용되면서 실수요자 이 산업체의 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실제를 구하려고 하고 있다. 이 피지컬 골드나 피지컬 플래티넘이나 피지컬 실제 이런 실물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래서 중국의 새 선물 상품은 이 아비트라지 이 투기 세력이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니까 역시나 예전에 장난질 쳤던 이런 뭐라고 하지 가격 변동이 많이 이제 좀 잦아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으면 이런 것도 재미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야 이거 비트코인이랑 이 이더리움 알트코인 이거 있잖아요.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역시나 이 현물 기반이어야 된다. 이게 뭐 코인이라고 부르니까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실제 코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그다음에 이게 물리적으로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지만 이거는 그냥 소프트웨어에 불과하다. 그런데 진짜 금은요 여러분들이 뭐 ETF나 아니면 선물이나 현물 거래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현물 기반이다. 이 실물 금을 보유하고 거기에 이렇게 파생돼서 파생 상품이나 아니면 ETF나 이런 거래가 되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아예 자체가 뭐 소프트웨어로 있다고 하는데 실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킹도 당할 수가 있고요. 금은 솔직히 말하면 해킹을 우리가 뭐 전기가 없으면은 전기가 없는 게 아니라 무력으로 이거를 몰래 물리력으로 뺏어가지 않는 이상은 해킹 당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뭐 제재를 해서 뭐 미국이 갑자기 압수하거나 뭐 그렇게 하기도 어렵겠죠. 만약에 각 나라에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면 전쟁을 불사하고 뺏어가지 않는 이상 가져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금의 가치가 훨씬 저는 높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가격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실제 이런 해지가 되고 안전 자산은 금이지 않을까. 이거 내용 나중에 다시 길게 찍어 볼게요. 근데 엄청난 악플이 달릴 거라고 좀 예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막 댓글을 엄청 달더라고요.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그냥 다 둘 다 금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안전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 이더리움이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요 그 뭐 투기 아닙니까?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이것도 시세가 올라가면 버는 거고 그리고 실체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이게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이제는 금까지 이제 공부를 많이 해봐서 전혀 이 비트코인에 끌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웬만하면 그냥 비트코인 모을 바에는 차라리 금을 모아라. 저는 주식이랑 뭐 비트코인을 같이 모아간다고 하는데 차라리 비트코인 모을 바에는 금을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큰 손들도 이제 금을 더 많이 모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들도 금을 모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 암호화폐 글로벌 골드러시가 지금 합류하고 있다는데 테더가 이제 금 보유량이 9월에 12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하면서 이는 104톤의 물리적 금에 해당합니다. 이거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금 보유량이랑 똑같네요. 금 보유액의 가치는 올해 초 아래 이래로 이 2배가 되었고 그다음에 물리적 매장량도 2024년 2분기 이래에 2배가 되었다. 테더는 25년에 주당 평균 1톤 이상의 속도로 금을 축적해 왔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매수자 중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테더나 스테이블 코인 봤을 때 단기채 이 뭐 보증을 한다고 해서 예전에 루나 사태 보셨죠? 그거는 뭐 그 보증하는 게 그때는 뭐라고 했죠? 알고리즘 기반이라서 그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 단기채로 미국의 단기채로 한다고 해서 이건 엄청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단기채가 망하면은 나중에 무슨 소리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보증을 그렇게 쓴다고 하는데 만약에 미국이 망하고 단기채가 망해버리면 아니면 단기채 그냥 이 금리가 갑자기 날뛰게 되면은 이 보증이 제대로 안 서질 텐데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도 그게 과연 뭐 제대로 된 보증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너무 많이 의심이 많이 됩니다. 예전에 루나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너무 많이 믿고 투자하는 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조금은 갖고 가실 수도 있겠지만 좀 일부 금액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주로 보는 이 금 전문가이신데요. 마네코 육사라고 해서 이분이 유튜브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자주 참고를 해서 보는데요. 지금 사람들은 과거를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지금 예전에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망했을 때 지금 보면 마르크화가 엄청나게 똥값이 됐었죠. 지금 우리 원화가 지금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독일은 훨씬 더 했습니다. 왜냐 전쟁 빚을 갚기 위해서 막대한 부채를 지었고요. 그다음에 화폐 발행으로 이거를 갚아보려고 엄청나게 화폐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혼란이 됐었고요. 그래서 금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다. 이 마르크 우리 만약에 원화로 사는 금 가격처럼 이 휴지 조각이 되면은요. 이 지금 뭐 1온스당 뭐 금이 이렇게까지 올라 버린다. 그러니까 뭐 1조 마르크에서 이제 100조 마르크까지 이렇게 올라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이런 나라의 화폐 정책으로는요. 이렇게 돼 버리니까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시고요. 웬만하면 금으로 해지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거는 내일이나 한번 영상을 더 길게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져서 해서 종이은 비율이 지금 실제 비율에 358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온스당 이 358건의 청구가 있다. 그러니까 ETF 거래나 뭐 선물 거래나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물은 없는데 거래가 이제 358건이나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 내일이나 이렇게 길게 은 얘기 해드리면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물이 왜 중요하냐?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금 보유량이 104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런던은행에 있다잖아요. 영란은행 죄송합니다. 런던의 영란은행에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있는지 우리나라 은행에는 일단 금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란은행에 있고요. 이것도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 일단은 그 다음에 KRX 금시장의 이 메인 물량, 그러니까 물리적 금 보유량을 KRX 금시장에서 실제로 공개를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공개된 거를 저는 못 찾아봤고요. 그냥 뭐 KRX 금시장에서 거래량이 뭐 37.3톤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만 이렇게 나와 있지 실제 어떻게 얼마를 갖고 있고 몇 톤을 갖고 있고 이게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다. 얼마를 보유했는지 이걸 공개를 안 하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물 금을 뺀다고 하면요 10% 부가세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못 바꾸게 10% 부가세를 이렇게 해놓는 거이지 않을까. 그리고 100g 이상 있어야 된다고 했죠. 100g 이상 있어야 이걸 해주잖아요. 금 100g 이상 돼야.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진짜 뭔가 이 실제 이런 보유량도 공개를 안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가격 대비 1g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보유하겠구나 이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보유량조차도 얘기를 안 해준다. 그래서 지금 민간 금 보유량은 지금 추정을 하는데 12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금 보유 인구는 약 1,500만 명. 이게 뭐 돌반지나 뭐 이런 걸로도 보유를 할 수 있고요. 존 버나드처럼 이렇게 골드바나 실버바나 이런 걸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다. 갖고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역시나 진짜 실물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보루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을 여러분들 가져가시는 거 좋은데요. 마지막 내가 진짜 안전한 거를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은 실물 금을 모아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이거를 깨닫고 제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사면은 실물금을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물금을 저는 뭐 금은방 가서 뭐 이렇게 싸게 사지 않냐 뭐 그런 거 생각하기 좀 그래서 그냥 쿠팡으로 저는 제 링크도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쿠팡 링크로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쿠팡 링크 클릭해 주셔서 뭐 이런 거 실버바나 아니면 골드바 이런 거 사주셔도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조회수로만은 저 솔직히 그냥 커피값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구매해 주시면은 그래도 조금 밥값 정도 좀 나오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실버바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340만 원 1kg당 347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더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가 실버 은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까 이것도 여러분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관심이라도 이렇게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면 되냐 여기 여기 영상 아래 제품 보기가 있습니다. 제품 보기 클릭해 주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서 뭐 아무거나 사주셔도 됩니다. 이거 골드바 이거 비싸다 못 사주겠다 하면은 그냥 책 사시던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사주시더라고요. 들어가셔서 뭐 골드바도 많이 삽니다. 요즘 진짜 현물도 실물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골드바도 많이 사주시거든요.
사주시거든요. 근데 뭐 백삼보감, 뭐 산삼진액 150년 뭐 이런 것도 사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뭐 담요나 이런 거,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유도 사고 김치도 사고, 그다음에 뭐 갤럭시 노트도 사고, 그다음에 콤프레샤, 에어팟 뭐 이런 것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요. 사주시고 나 이거 뭐 샀다 이렇게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 여러분 댓글들도 소중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보거든요. 물론 악플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다 보니까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뭐 실물금 굳이 투자해야 돼? 그냥 ETF, KRX 그냥 투자하면 되잖아. 이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KRX에서 이렇게 실제 보유량을 공개를 안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소한의 그냥 안전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물금을 어느 정도 모아가는 거는 그냥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운전하실 때 안전벨트 안 차도 되잖아요. 사고 안 날 거면 안 차도 되는데, 근데 왜 안전벨트 하고 가세요? 뭐 물론 법적으로도 그게 의무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안전벨트 맨 거랑 안 맨 거랑은 차이가 확연하게 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실물금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아마 나중에 위기 때, 지금 위기가 안 벌어지니까 뭐 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위기 때 여러분들 강력하게 이게 차이가 날 것이다. 그 실제적인 역사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리자면, 이 미국이 지금 근본이제 폐지하고 대공황 때 있잖아요. 대공황 때 이걸 했습니다. 이게 행정명령을 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걸 내라. 지금 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연준이나 아니면은 여기 연방준비은행 지점에 다 이걸 인도를 해라. 금 다 내놔라. 금을 뺏었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터졌을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이제는 아마 우리나라 제2의 IMF가 터지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장난으로 들으세요. 그냥 만약에 미국도 이렇게 터져서 이런 걸 했잖아요. 이제는 금을 이제는 몰수하지 않을까. 어느 나라든 망한다고 하면 금을 있는 거 다 내놔라, 이렇게 현물 갖고 있는 거 내놔, 이런 것까지도, 아니면 이렇게 독려하지 않을까. 더 많이 주겠다, 시중 시세보다 원화로 뭐 2배 3배 더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안 주지롱. 나는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역사적 배경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 드리는 거다.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성원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영상 또 많이 올려드릴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